살면서 한 번쯤은 있다. 뱉고 나서 바로 후회한 말. 주워 담으려 했는데 이미 늦은 말. 그 말이 씨앗이 되는 경우가 있다. 좋은 씨앗인지 나쁜 씨앗인지 뱉는 순간엔 모른다. 땅에 심기고 나서야 한다. 나는 51살 겨울밤 술이 반쯤 취한 상태에서 그 말을 뱉었다. 옆에 앉은 처음 보는 남자한테.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최동혁이다. 51살. 중견 제조업체 영업부장. 결혼 20년. 아들 둘. 그날 밤은 회식이었다. 연말 회식. 팀원 6명이랑 삼겹살집에서 시작해서 2차로 호프집에 갔다. 거기서 팀원들이 하나둘 빠졌다. 막차 시간이 됐다. 애가 아프다. 아내가 기다린다. 온갖 핑계를 대며 한 명씩 일어섰다. 마지막엔 나 혼자 남았다. 호프집에 혼자 남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집에 가기 싫었다. 이유가 없었다. 특별히 집에서 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내와 크게 싸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집에 가면 또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 자는 패턴이 반복될 게 뻔해서 그게 싫었다. 맥주를 한 잔 더 시켰다. 그때 옆자리에 남자가 앉았다. 혼자였다. 50 초중반쯤 됐을까? 단정한 차림이었다. 넥타이를 풀어 헤쳤지만 양복은 제대로 입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남자가 맥주를 시키더니 혼자 마셨다. 우리는 옆자리였는데 말이 없었다. 그냥 각자 마셨다. 한 잔 반쯤 됐을 때였다. 그 남자가 핸드폰을 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A씨. 나는 듣지 못한 척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또 말했다. 이번엔 좀 더 크게. 다 필요 없네, 진짜. 나는 맥주잔을 내려놓으면서 모르겠다 하고 말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했어야 했다. 그때는 전자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후자라는 걸 안다. 그 남자가 나를 봤다. 아, 죄송해요. 혼잣말이.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괜찮긴 한데. 그 남자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오늘.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요? 뭐, 갑자기는 아닌데. 구조조정이라고. 명예퇴직 압박을 몇 달째 받다가 오늘 최종 통보. 나이가? 55이요. 55. 나보다 4살 위였다. 오래 다니셨어요? 27년 동안 다녔어요. 27년. 나는 그 숫자가 크게 느껴졌다. 가족은요? 아내랑 딸 하나. 딸이 대학교 다니는데. 남자가 맥주잔을 내려다봤다. 이 나이에 어디 가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이 나이에 어디 가겠어요? 나는 그 남자와 2시간을 마셨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이름도 나중에 알았다. 정승민. 우리는 그날 밤 자기 얘기를 했다. 회사 얘기, 나이 얘기,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쉽게 말이 나왔다. 아는 사람한테는 체면이 있으니까. 승민이 말했다. 사실 한 번도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녔어요. 시키는 대로. 저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시키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나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뱉었다. 그 말을. 우리 같이 뭔가 해보면 어떨까요? 뱉고 나서 바로 후회했다. 무슨 말을 한 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술 마시면서 같이 뭔가 해보자고. 농담이에요. 내가 얼른 말했다. 승민이 웃었다. 알아요. 근데 뭘 같이 하려고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한 말이 가끔 진심인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 진심이었나? 생각해보니 진심인 것 같기도 했다. 나도 답답했던 거다. 이 나이에 이대로 살다 가는 건가? 영업부장 타이틀이 전부인 건가? 승민이 명함을 내밀었다. 연락이나 해요. 술 한잔하게. 나는 명함을 받았다. 정승민. 전 무역팀장. 그게 그날의 끝이었다. 집에 가면서 나는 그 명함을 지갑에 넣었다.
버려야 하나 싶다가 그냥 뒀다. 아내는 자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다가 바로 껐다. 오늘 밤이 평소와 달랐다. 처음 보는 남자와 2시간을 마셨다. 내 얘기를 했다. 그냥 한 말이 가끔 진심인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이 자꾸 돌아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승민에게 연락을 안 했다. 연락할 이유가 없었다. 술자리에서 명함을 교환하는 건 그냥 의례적인 것이었다. 연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승민한테서 문자가 왔다. 최 부장님, 저번에 술 한잔 하자고 하셨는데 시간 되시면 언제 한번 보시죠. 정승민. 나는 그 문자를 보면서 잠깐 있었다. 먼저 연락을 할 것 같지 않았는데. 네, 이번 주 금요일 어떠세요? 금요일 저녁 우리는 회사 근처 막걸리집에서 만났다. 2번째 만남이었는데 첫 번째보다 편했다. 술자리에서 속 얘기를 해버린 사람끼리는 이상하게 어색함이 없다. 승민은 퇴직 이후 2주 동안의 이야기를 했다. 낮에 집에 있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어요. 아내가 일하러 나가면 혼자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회사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는데 이 나이에 오라는 데가 없어요. 포지션도 안 맞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이 남자가 27년 동안 회사에서 한 일이 뭔지 물어봤다. 승민은 무역 관련 일을 했다. 수출입 서류, 통관, 해외 바이어 관리, 영어와 일본어를 했다. 그 경력이 아깝네요. 아깝죠. 근데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왜요? 자본이 없어요. 무역은 초기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맥주를 마시면서 생각했다. 그때 뭔가가 연결됐다. 나는 영업 20년이었다. 국내 영업이었지만 거래처가 많았다. 그 중에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몇 군데 있었다. 직접 하기가 어렵다고 했던 곳들. 승민의 무역 경력, 내 거래처 네트워크, 연결하면 뭔가가 될 것 같았다. 나는 그 생각을 말했다. 저번에 같이 뭔가 해보자고 했잖아요. 기억해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승민이 나를 봤다. 어떤 거요? 나는 승민한테 아이디어를 말했다. 내가 아는 거래처 중에 해외로 나가고 싶은 중소기업들. 승민의 무역 경력. 이 둘을 연결하는 컨설팅. 거창한 게 아니었다. 작게 시작하는 거였다. 승민이 듣더니 말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요. 컨설팅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 누가 믿어요? 제 거래처는 저를 알아요. 거래처가 최 부장님을 믿는 거지. 우리 둘이 하는 컨설팅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작은 거 하나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죠. 한 군데만이라도.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성공 사례 하나? 내 거래처 중에 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작은 식품 제조업체 사장이었다. 직원 10명 남짓한 회사. 전통장류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품질은 좋은데 판로가 국내에만 있었다. 강 사장이 해외 진출 얘기를 몇 번 했었다.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연결해 준 게 없었는데 이제 승민이 있었다. 강 사장한테 전화를 했다. 사장님, 해외 쪽 얘기하셨잖아요.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누군데요? 무역 27년 하신 분이에요. 믿을만해요. 세 사람이 만났다. 강 사장, 승민 나. 승민이 강 사장한테 설명했다. 전통장류가 해외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일본과 동남아에 한식 열풍이 있다는 것. 온라인 수출 루트가 있다는 것. 강 사장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데 준비가 필요해요. 서류부터 정리해야 하고 라벨 규격도 나라마다 달라요. 저희가 그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비용은요? 승민이 나를 봤다. 나도 승민을 봤다. 우리는 비용을 정해놓지 않았었다. 승민이 즉석에서 말했다. 첫 거래 성사되면 커미션으로 받겠습니다. 안 되면 안 받고요. 강 사장이 웃었다. 그렇게 말하면 믿음이 가네요. 그날부터 승민이 움직였다. 나는 강 사장과 승민 사이를 연결했고 실무는 승민이 했다. 서류 정리,
해외 바이어 컨택, 샘플 발송. 석 달이 걸렸다. 쉽지 않았다. 바이어가 관심을 보이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었다. 승민이 몇 번 전화를 해서 지쳤다고 했다. 나는 들었다. 그래도 해봐요. 여기서 포기하면 아까워요. 말은 쉽죠. 제가 뭘 도와드릴게요. 지금 잘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다. 석 달 후 일본 바이어와 첫 계약이 됐다. 작은 계약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았다. 그런데 강 사장이 전화를 해서 말했다. 최 부장님 됐어요. 일본에서 오더 들어왔어요.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 손이 떨렸다. 승민한테 문자를 보냈다. 됐어요. 승민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다. 진짜요? 네. 잠깐 사이가 있다가. 고마워요, 최 부장님. 나는 그 문자를 보면서 한참 있었다. 누군가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인지. 회사에서는 성과가 나와도 그냥 당연한 거였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다. 처음 보는 남자한테 뱉은 말 한마디가 여기까지 왔다. 강 사장건이 성사된 후 승민이 제안했다. 제대로 해봐요. 법인까지는 아니어도 사업자 하나 내고. 저는 아직 회사 다니는데요. 부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저는 전업으로 하고 최 부장님은 거래처 연결 쪽에서. 나는 그 제안을 받고 며칠을 생각했다. 부업. 회사 취업 규칙을 봤다. 동종업계 겸업 금지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업종이었다. 제조업 영업과 무역 컨설팅은 달랐다. 아내한테 말했다. 나 사업자 낼까? 아내가 눈을 들었다.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아는 사람이랑 작게. 아는 사람이 누군데? 연말에 호프집에서 만난 사람. 아내가 나를 봤다. 호프집에서 만난 사람이랑 사업을? 일단 작게 시작하는 거야. 안 되면 말고. 아내가 한참 나를 봤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하네. 뭐가?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 뭔가 있는 눈이야?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사업자를 냈다. 승민 이름으로. 나는 공동으로 했지만 회사 때문에 이름은 뺐다. 사무실은 없었다. 승민이 집 근처 공유 오피스를 썼다. 두 번째 거래처를 연결했다. 이번엔 화장품 소용량 제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였다. 동남아 쪽으로. 그거는 넉 달이 걸렸다. 됐다. 세 번째 거래처. 그건도 됐다. 1년이 지났을 때 수입이 생겼다. 크지 않았다. 내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됐다. 그런데 그 돈이 달랐다. 내가 연결한 것의 값이었다. 내가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것의 값이었다. 회사 월급은 시간의 값이었다. 이건 내 것의 값이었다. 그 차이가 작지 않았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다. 승민과 의견이 갈렸다. 새로 연결한 거래처가 있었는데 승민이 그 거래처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일단 해보자는 쪽이었다. 리스크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 부장님은 손해봐도 회사 월급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전부예요. 그 말이 따끔했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안전망이 있었다. 승민은 없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리스크가 달랐다. 나는 그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미안해요. 그 부분을 내가 못 봤네요. 아니에요. 입장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 건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대화 이후로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다.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이 이후에도 계속 남았다. 나는 그 무렵 진지하게 생각했다. 회사를 나올 것인지. 52살이었다. 회사를 나오면 퇴직금이 있었다. 그 돈으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서웠다. 안전망이 없어지는 게. 아내한테 말했다. 나 회사 나올까? 이번엔 아내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오래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금 하는 게 잘 되고 있어? 그럭저럭. 그럭저럭으로는 부족해? 아직은. 근데 제대로 하면 더 될 것 같아. 위험한 거야? 모르겠어. 위험할 수도 있어. 아내가 창밖을 봤다.
한참 있다가 말했다. 당신이 결정해. 나는 따를게. 나는 그 말이 무겁게 들렸다. 믿는다는 뜻이었다. 그 믿음이 무거웠다. 나는 회사에 희망퇴직 신청을 했다. 20년이 끝났다.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이상하게 덤덤했다. 울 것 같았는데 안 울었다. 오히려 발이 가벼웠다. 승민에게 말했다. 나 나왔어요. 진짜요? 결정했어요? 응. 이제 제대로 같이 해봐요. 승민이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고마워요. 제가 왜요? 저 혼자였으면 이것도 못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호프집에서 뱉은 말 한마디. 그 말이 없었으면 승민을 몰랐을 것이고, 승민이 없었으면 나도 이걸 몰랐을 것이다. 퇴직 이후 반년은 힘들었다. 수입이 불규칙했다. 안 되는 달이 있었다. 아내가 허리띠를 졸랐다. 아들들한테 용돈을 줄였다. 승민과 나는 주 2회 이상 만났다. 공유 오피스에서, 가끔은 카페에서. 우리는 일 얘기만 한 게 아니었다. 나이 얘기, 아이들 얘기,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처음 호프집에서 나눈 대화가 계속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승민이 말했다. 최 부장님, 저는 잘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계속 다녔겠죠. 그게 편하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지금이 더 좋아요. 힘들어도.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이 더 좋았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굳이 설명하면 이랬다. 오늘 내가 한 일이 내 것이라는 느낌. 지금 나는 쉰넷이다. 회사를 나온 지 2년이 됐다. 승민과 하는 일이 자리를 잡았다. 직원을 한 명 뒀다. 거래처가 12군데가 됐다. 수입이 회사 다닐 때와 비슷해졌다. 크게 성공한 건 아니다. 그냥 내 것이 생겼다. 어느 날 승민이 물었다. 그날 호프집에서 왜 말을 걸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이요? 혼잣말을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말이 나오더라고요. 승민이 웃었다.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저 살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다. 저도요. 살면서 한 번쯤 있다. 뱉고 나서 바로 후회한 말. 그런데 그 말이 후회가 아닌 경우가 있다. 뱉는 순간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맞는 말이었던 경우. 나는 그날 밤 호프집에서 그 말을 했다. 우리 같이 뭔가 해보면 어떨까요? 처음 보는 남자한테. 술이 반쯤 취한 상태에서. 그 말이 씨앗이 됐다. 그 씨앗이 뭘 만들어낼지 그때는 몰랐다. 지금은 안다. 지금 이걸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않은 게 있는가? 뱉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나이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남들이 뭐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삼키고 있는 말이 있는가? 그 말이 씨앗이 될 수 있다. 좋은 씨앗인지 나쁜 씨앗인지는 뱉기 전엔 모른다. 그런데 삼키면 영원히 모른다. 나는 51살 겨울밤에 뱉었다. 당신은 지금 뱉어도 된다. 오늘도 당신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삶의 태도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